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의 모임인 히사모에서 주식 전문 채널로 분가하여 나온 채널입니다. 저희 히사모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자체 펀드를 또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장부 기록을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실 때마다 저희가 히사모의 모든 영상에 디스크리션 안에 애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미주놀에서도 점차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므로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니킴님, 그 다음에 제니퍼님은 매월 도네이션 해주고 계신데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23일 현재 총 금액 1620불의 펀드가 모아졌고요. 이 금액은 순수하게 히사모와 미주놀의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성금입니다. 저희가 자체 펀드와 함께 연말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부는 습관입니다. 기부는 우리 모두를 성공하게 만드는 참으로 값진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주놀과 히사모에 도네이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결된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놀의 통키 뉴스 시간입니다. 통키 뉴스가 무슨 뜻이냐고요? 통찰력을 키워주는 미국 경제 뉴스의 약자입니다. 통키 뉴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통키 뉴스가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미국과 세상의 경제를 알기 쉽게 내러티브, 이야기체식으로 풀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광고 드릴 날이 곧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베타 버전입니다. 최소 구독 조회수가 5,000건 이상이 올라가야지만 되는데요. 간들간들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곧 이런 멋진 멘트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이어집니다. 11월 23일 통찰력을 키워주는 미국 국제 경제 뉴스입니다. 변함없이 베타 버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조회수를 평균을 내어서요. 저희 미주놀 스태프들이 원칙을 세운 그 기준에 통과되면 정규 방송, 정규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는 영상으로 가는 거고요. 그 기준에 떨어지게 되면 베타 버전은 빛의 속도로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리고요. 직접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뉴스, 특별히 미국 현지에서 보내드리는 미국 현지의 경제 뉴스를 매일매일 듣다 보면 거시적인 안목과 일명 촉이라고 하죠. 촉도 살고요.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 보면 평생을 주식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경제 뉴스, 특별히 미주놀이 해석해드리는 미국의 경제 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분들에게 두루두루 전해주시고요. 꼭 정규 방송, 그렇죠.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주놀은 약속을 지킵니다. 어제 늦게 제가 세미나를 다녀와서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팔런티어 영상을 올려드렸고 오늘 새벽에 장 시작함과 함께 보면 좋은 관전 포인트의 영상을 짧게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린 보람이 있었네요. 오늘 미국 시장 지금 서부 시간으로 11시 18분, 아직까지 장 끝나기 위해서는 뭐 1시간 한 40분 정도가 남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중간에 나스닥이 조금 밑으로 처지는 격이 있었는데 지금 나스닥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코로나의 영향이죠. 어찌됐든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고 저희 미주놀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 팔런티어 중국 전기차 3인방 샤오퐁. 와, 오늘 샤오퐁은 무려 21%가 올라가고 있네요. 팔런티어도 20불 이상에서 안착되는 분위기입니다. 13% 급등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나스닥의 기술주들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 지금은 미국 경제 뉴스를 중심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JP모건이 펀드 자산 조정에 주식 자금 330조 원이 유출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를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미국의 뮤추얼 펀드 형태의 자금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통상 미국의 뮤추얼 펀드는 주식의 60%, 채권의 40%, 한 6대4 정도로 본인의 펀드의 비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23일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달까지, 지금 최근 증시가 굉장히 강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뮤추얼 펀드라든지 미국의 확정급여 연금 펀드, 여러 펀드들이 있죠. 일본의 정부 연금 투자 펀드 등 대형 기관 투자자가 자금을 주식에서 채권으로 돌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JP모건은 뮤추얼 펀드가 포트폴리오 목표인 6대4의 자산 비중을 돌리려면 약 1,600억 달러의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달 또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이들의 주식 매각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철렁철렁 하는 것처럼, 미국은 외국인들은 없죠. 미국은 다 외국인들이고 하니까. 근데 미국 주식은 이렇듯 큰 펀드 회사들, 일명 큰 기관들이 어떠한 포지션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이 바뀌니까 이런 뉴스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기술주 IPO가 성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즉 코로나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IPO, 일명 기업 공개라고 하죠. 이 IPO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연내 성장을, 특별히 12월 안까지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 중에는 미국에 사는 우리 현지인들에게는 참 귀에 있고 익숙한 회사들, 아직도 저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안 했어? 라고 할 만큼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식 최대 배달업체인 도어대시, 한국으로 말하면 배민과 같은 데입니다. 배달의 민족.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사이에 게임으로 유명한 로블록스. 처음 들어보십니까? 로블록스. 저희 아들은 전문가입니다. 이런 로블록스 같은 게임 종목도 굉장히 유망하다는 것. 온라인 판매 신용사인 어펌, 그 다음에 온라인 장터인 위시 등 쟁쟁한 기술 기업이 IPO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도어대시가 IPO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지난 13일, 약 열흘 전에 증권당국에 제출을 하므로 16일에는 에어비앤비, 18일에는 어펌, 19일에는 로블록스, 20일에는 위시 등이 계속해서 상장 제출서를 제출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CNBC는 기술주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번 주에 있는 땡스기빙 연휴를 이용해 정말 공부해야 될 자료가 정말 많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CNBC가 우리 미즈놀도 취재하겠는데요. 저희도 공부할 거 정말 많죠. 그만큼 이번 IPO 상장을 앞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는 기업들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자, 이들이 낸 사업 설명서를 보면은요,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8억 7,9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에 약 3.7배. 자, 코로나 수혜주죠. 아직 주식으로 상장은 안 됐으니까 주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코로나의 수혜를 입은 기업이죠. 자, 코로나의 영향에 음식 배달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시장 점유율도 확대된 것입니다. 제 얘기가 맞네요. 자, 도어대시는 10월 자사 점유율이 무려 50%로 경쟁사인 도어대시의 경쟁사는 우버이츠라든지 그럽허브라든지 포스트메이트라든지 크게 앞선 것으로 나왔고요. 또한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코로나의 여파로 3분기 매출이 1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8% 줄었지만 감염 등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인 데 힘입어 2억 1,9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 저희 미주놀 스텝에서도 주목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회사가 에어비앤비라 할 수 있는데 그 힘든 3분기에도 순이익, 흑자를 냈다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사를 좀 읽어보면 직원들을 많이 이렇게 좀 구조조정 통해서 직원들을 컷오프 시킨 게 큰 요인이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회사가 이 어려운 때에서도 뭐 일단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지 않으면 회사는 계속 가는 거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선방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나스닥에 상장되면 주목받는 한 기업으로 보여지고요. 어펌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3분기 매출이 약 1억 7,4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8%가 늘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코로나의 덕을 본 회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로블록스는 3분기에 자사게임을 이용한 이용자가 3,620만 명으로 1년 전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서 매출이 2억 4,200만 달러로 91%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가 3,620만 명이라네요. 대박이죠. 저 안에는 제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시의 3분기 매출은 6억 6천만 달러로 33%가 증가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지나가는 영상 속에서 바이든이 아니라 이제는 바이든을 넘어선 지금 바이든 주식들은 조금 주춤하잖아요. 해리스 주식을 주목해라. 해리스는 맥시멈 4년 후에 미니멈 뭐 회기 중에도 임기 중에 바이든의 임기 중에도 얼마든지 올라설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 해리스의 주식을 서치해서 공부하셔서 또 모르는 거는 저희에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분인데 저희 스태프들이 되게 흐뭇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주린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통 성격 급하고 말귀 못 알아듣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응? 왜 이렇게 각설이 많아? 왜 이렇게 주저주절 떠들어?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그러면서 또 지적질까지 하는 인간 있죠. 이러시면 채널이 살지 못합니다. 짧게 핵심만 뽑아주세요. 지적질은 주린이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희가 격려해 드렸고요. 궁금한 부분 카톡 남겨드렸는데 저희가 기술적 분석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거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좀 시간을 양해를 드렸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청년이라는 데 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얘기 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미국 주식은 크게 다우와 나스닥으로 나뉘는데요. 미주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쪽에만 다루잖아요. 다우 주식들은 가끔씩 다루지만 그 이유가 시장을 누가 이끌고 있냐는 거죠. 시장을 누가 이끌고 있냐는 거죠. 바로 나스닥의 기술주. 지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IPO 상장을 앞둔 주목받는 기업들이 다 나스닥에 일명 주목받는 그런 회사들이라는 사실. 자, 지금 이 시대의 미국, 지금 이 시대의 시대는 어떠한 트렌드의 기업들이 이끌고 가는가를 통찰력 있게 캐치업 해야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CC가 급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CC 뭐의 약자일까요? 네, 커뮤니티 커플, 처치 커플, 차이니스 커플 아닙니다. CC는 커뮤니티 컬리지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이렇게 있는데요. 커뮤니티 컬리지는 한국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문 대학 개념으로 배웠는데 와보니까 그거는 조금 전문 대학 개념은 아니고요. 진짜 커뮤니티, 저희가 살고 있는 얼바인에도 IBC라고 얼바인 밸리 컬리지, 플러튼에도 플러튼 컬리지, 사이프레스 컬리지, 세리로스 컬리지,
뭐 LABC, 뭐 LA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저도 2년 동안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 컬리지에는 보통 여러 학생들이 다니죠. 특별히 이렇게 주경야독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공부하는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기서 공부하고 이제 편입시험을 봐서 4년제 대학으로 트랜스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 컬리지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참 많이 안타깝네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미국의 공립 2년제 대학이라는 사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U 항공 당국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잉 737 맥스 운전 금지를 해제할 듯 보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항공 당국에서 이 보잉 737 맥스를 다시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기억하시죠? 계속 떨어졌던, 1년 아니죠. 좀 더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저 유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이 소식이 터지면서 보잉 주가가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이제는 유럽 쪽도 내년 1월부터 보잉 737 맥스를 다시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만 더 저 비행기가 떨어지면 보잉은 깊은 수렁에 빠질 거니까 뭐 제대로 점검을 했겠지만 왜 저 비행기가 추락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샅샅이 좀 해야 되는데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앱 기억하십니까?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좀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수수료 갈등으로 한때 애플 앱스토어에 있었다가 퇴출이 된 에픽 게임즈의 유명한 게임 이름이 포트나이트입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이날 애플 모바일 운영체 iOS죠. 출시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 플랫폼의 시험 버전을 이용하면 앱을 통하지 않고 사파리라든지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 포트나이트 등의 수백 종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포트나이트는 지원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요. 사파리용 지포스 나우가 키보드 및 마우스 전용 게임을 지원하지 않아 추가 수정 작업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에픽 게임즈와 함께 모바일 기기에서 포트나이트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최적화의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는 조만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회사들이 많이 나오죠. 엔비디아, 애플, 그쵸? 특히 이 게임 쪽의 마켓은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마켓입니다. 날이 갈수록. 여기에 대한 부분 저희가 나중에 한번 특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어라고 하는 여성 혹시 아십니까? 사진 보여드릴까요? 완전 미녀죠. 그쵸? 검색 엔진 야후를 이끌던 여성 엔지니어 출신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야후의 CEO였던 메리사 마이어가 소비자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출범시켰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18일 현재 보도했습니다. 마이어는 이날 연락처 관리 애플리케이션 일명 선샤인 컨택트를 선보였는데요. 자, 이 앱은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중복 연락처를 찾아서 병합하고 불완전한 정보는 채워주는 등의 기능을 하면서 애플의 iOS의 연락처 앱이나 구글의 지메일과 무료로 연동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이 마이어라는 여성은요, 사실 이쪽에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구글의 초창기 멤버로 부사장까지 지냈다가 2012년 야후 CEO를 맡아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지만 2017년 안타깝게도 야후가 미국의 버라이즌에 매각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하지만 정말 저 미녀 천재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구글 시절부터 함께 한 동료, 이름도 나오네요. 엘리키 무노스 토레스와 함께 회사를 창업하게 되고 앞으로도 스케줄 관리, 이벤트 조직, 소그룹, 의사소통 등의 주안점을 둔 앱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셀폰을 저도 이번에 아이폰을 또 이렇게 옮기는 일을 했는데 하다 보면 정말 전화번호가 중복되는 일이 정말 많고요. 우리가 이메일을 쓰고 또 전화기 어플을 쓰고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연동이라고 하는 싱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되긴 하지만 정말 이게 하나의 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복 연락처, 중복된 어떤 스케줄 관리. 근데 이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해주면서 병합하고 연락처를 또 섞어주고 또 불안전 정보는 채워주고, 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업이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되면 저는 무조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EO가 이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또 IPO 소식입니다. 페이팔을 창업했던 멤버 가운데 레부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자, 막스 레부친. 이 친구가 이제 피터 틸과 함께 페이팔을 공동으로 창업을 했거든요. 머스크도 함께 참여를 했죠. 자,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물러났죠. 근데 온라인 할부 지불 업체인 어펌, 이번에 나스닥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나스닥 기업 공개 IPO를 통한 투자 설명회를 제출했습니다. 자, CNBC 방송에 따르면 어펌, 회사 이름이 어펌입니다. 한 주당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 클래스 A와 한 주당 15개의 투표권을 갖는 클래스 B 등 두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려도 A, B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어펌은 또한 우리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된 후에도 나는 창업자이자 CEO로서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온라인 할부 대출 지급 업체입니다. 다시 한번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온라인 할부 업체, 온라인 대출 업체, 지급 업체. 이미 고객을 650만 명이나 확보하고 있답니다. 월마트라든지 익스피디어, 미국 현지에서는 익스피디어 같은 경우는 여행, 렌트로 많이 쓰잖아요. 약 6,500개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는 여기서 할부 받아보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펌의 최근 사업 연간 대출은 약 5억 1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93%. 와, 이건 정말 서프라이즈죠. 코로나 시절에 93%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 9월 말로 끝난 올해 사업년도 1분기 매출도 약 98%가 늘었고요. 다만 분기 손실이 약 1,530만 달러로 1년 전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아직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창업한 회사들이 적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점진적으로 메꿔지는 거지, 이거는 적자라는 표현은 한국식 표현이고요. 당연히 창업하는 회사가 밟고 올라서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이러한 회사들은 적자가 마이너스가 얼마나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작년 대비 얼마만큼 회사가 성장했느냐,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파악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미국의 천재들이 어떻게 미국이 미래를 이끌고 있는지를 이 IPO 상장하는 회사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국영 채권 소식입니다. 지금 중국의 국영 반도체나 자동차, 광산까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명 디폴트 우려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 당국은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연일 본인 중국 정부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겉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부의 뒷받침을 받는 대형 국영 기업들까지 잇따라 돌아오는 회사채를 막지 못해서 디폴트, 일명 채무 불이행의 상태에 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중국의 회사채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지요. 우리가 들으면 잘 아는 BMW 합작사, 국영 탄광사, 칭화윤희, 이런 반도체 기대주의 회사들까지도 총망라해서 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2024년까지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중국의 국채, 회사채만도 현재 총 12개에 걸쳐 약 177억 규모 위안입니다. 중국 돈으로. 또 위안 별개로
다음 달에 역외에서 발행한 4억 5천만 달러 표시의 회사채 만기도 도래를 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트리플 A를 기록했던 칭화 유니그룹의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수준인 지금 BBB로 수직 강등됐다라고 하는 뉴스. 더불어 야오닝성 정부가 80%의 지분을 가진 국영 자동차 회사로 BMW의 파트너사입니다. 화천 자동차도 지난 16일 65억 규모의 회사채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디폴트는 나 못 갚는다, 어렵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특히 화천 자동차의 유동성 위기가 극도의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3인방에 올인하는 이유가 또 이런 데서 보여지네요. 그쵸? 내연기관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문제는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트리플 A 등급을 받고 있었던 회사들이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대형 국유 기업들의 회사채가 잇따라 부도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 위험하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중국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중국은 전 세계 경제와 거미줄처럼 지금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런 디폴트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과 현실은 이런 갭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히사모에서 지난주에 유니클로 매장이 북적북적대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썸네일을 통해서 유니클로가 그렇게 좋더냐. 저는 참고로 구한말 의병대장 되시는 문태서 장군의 직손자입니다. 증손자입니다. 저는. 미즈노르 팀장은 독립군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별로 일본 좋아하지 않지만 또 정치적인 얘기 했다가는 좀 흐려지니까 그냥 경제 얘기만 하겠는데 그 얘기는 잠깐 해야겠네요. 일본의 검찰이 아베를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전에 벚꽃놀이 사태 기억하시죠? 뇌물 받고 북치고 장구치고. 일본 아베 점점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베 클로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일본 자동차의 한국, 대한민국의 수출이 급상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 노제펜을 잊었느냐. 일본의 자동차가 그렇게 좋더냐.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가 그렇게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저거를 다 또 받아주네요. 그러면 안 되죠. 꼭 현대차를 타라는 건 아닙니다. 뭐 일본차 탈 수도 있습니다. 노제편 한다고 지금 잘 타고 다니는 일본차 캠리라든지 뭐 어코드라든지 뭐 시에나라든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대표적인 일본 자동차 회사 브랜드 이름입니다. 오디세이라든지 뭐 인피니티라든지 렉서스라든지 갖다 팔라는 건 아닙니다. 이미 타고 있는 거는 타셔야죠. 하지만 새로운 차를 뽑을 때는 일본 차는 이제는 잘 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국 차도 잘 만들고 있고요.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자동차들이 뭐 벤틀리나 람보르기니 빼고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뽑기 같아요. 뽑기. 저도 BMW를 타고 있는데 허구한 날 불이 들어옵니다. 뭐 손 봐라, 뭐 손 봐라, 뭐 손 봐라. 저도 미국에 와서 한 10대까지의 자동차를 종류별로 타봤는데 결론은 뽑기다. 일본 차도 고장 없다는 거는 옛말이고요. 뭐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도 적용이 되고요. 장고장의 문제는 이미 저는 지나갔다고 보고 그냥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한 거. 내가 운전 잘해도 누가 와서 들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은 정말 쌩쌩 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스 적게 먹고 장고장 없는 일본 차랑 이혼한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그냥 장고장이 있더라도 튼튼한 유로피안 차들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외제차 타는 것과 또 미국에서 유럽차 타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미즈노르 팀장 꼭 마무리가 안 되면 화이팅합니다.
그래도 듣기 좋죠. 자, 고공행진 중인 비트코인을 다시 저격하는 모습이 드러났네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가운데 가상화폐의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왔던 헤지펀드의 대부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다시금 비트코인 무용론을 설파하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아직 비트코인이 화폐처럼의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재산으로서 인정하기에는 좋지 않다.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 크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비트코인 열풍,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말 입이 귀에 걸리는 거죠. 귀가 입에 걸리는 게 아니라 했던 사람들 꼭지에 해가지고 굉장히 우울한 모습으로 짜장면 먹었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비트코인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비트코인 하실 바에는 어제 제가 뉴스에 또 말씀드렸지만 페이팔이라든지 연결된 스퀘어 같은 우량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코스피가 10년 만에 박스권을 탈출하고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다 한국 주식도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더 고무적인 것은 동학개미가 코스피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하면서 저점 이후 37조 원을 쏟아 누웠고 사상 최고치랍니다. 2602. 지난 10년 동안의 박스권 장세를 드디어 탈출했다. 아무튼 한국의 언론들은 너무 또 이렇게 나팔을 잘 붑니다. 빰빰빰빰빰빰빰. 뚫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 다시 박스권으로 갇히지 않고 안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좀 지켜볼 텐데요. 저희가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안착하지 않고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고요. 동학개미들, 서학개미들 참 훌륭한 모습이긴 한데 저도 개미의 입장에서 그러나 결코 외인들과 기관들과 맞짱떠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한계점을 잘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 주 안으로 한번 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 코스피, 코스닥 투자가 더 수익률이 좋아지는 이유, 미국에서 한국 주식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미주널에서는 한국 주식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비결과 원인을 특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주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저주저를 떨다가 무려 30분이나 해당하는 뉴스를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나오는 거 거의 없으니까요. 그냥 뉴스 틀어놓듯이 그냥 계속 틀어놓고 들으시면 되고, 요 얘기 한 가지 해야겠네요. 어느 순간부터 미주널 영상 보면 광고가 붙죠. 저희가 붙인 거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붙은 건데요. 웬만하면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그 광고 들어줄 때마다 저희한테 유튜브로부터 수익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광고를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요. 어떤 회사의 광고인가를 주목하시기 바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굉장히 불경기거든요. 이 영상 다음으로 올라가는 영상이 과연 2020년의 불프, 이 시장을 전망한다라는 특별 영상, 어제 세미나 때 저희가 다루었던 거를 올려드릴 건데, 지금 불프 시즌 답지가 않아요. 굉장히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밤 10시 이후에는 이제 못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기업들이 돈이 없거나 힘들 때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최고의 마케팅 창구인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투자 목적의 종목으로서. 그러니까 저희 미주놀 영상에 붙는 미국 광고들 그냥 보지 마시고 어떤 회사인가를 계속해서 메모해서 보신다면 정말 숨겨진 보석을 찾을 수 있는, 숨겨진 진주를 찾을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이미 저희 미주널 스태프들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꿀팁이었습니다. 자, 좋은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한번 미국 주식시장 볼까요? 지금 장 끝나기 1시간 10분 전인데요. 일단
좋습니다. S&P 500은 0.35, 다우, 오늘 다우가 잘 갔네요. 0.92, 나스닥 하락 반전했다가 겨우 올랐었습니다. 0.10, 러셀 2000이 1등입니다. 예, 1.91. 아마도 땡스기빙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이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돈을 쓸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주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좋아요, 구독 알려주시면 곧 10,000명 찍는 날 저희가 정말 잘 준비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저희한테 종목 상담이라든지 요거 이제 저희가 이벤트 한 데서 알려주셨는데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셔서 답변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고. 마치 연예인한테, 하긴 저도 김태희 씨한테 연락받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시면서 연락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세요. 미주놀은 늦게 연락을 드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연락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저희 스태프들이 놓친 겁니다. 그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다시 한번 카톡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남겼는데도 읽고 답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절차를 빠뜨리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 상담 같은 경우는 저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신 거를 사진 찍어서 남겨주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물었을 때는 스킵하게 되거든요. 그거 없이 그대로 했는데도, 제대로 했는데도 연락이 없다는 분들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일하다 보면 빠뜨릴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카톡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